리스크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용어를 턴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극도로 마이너스에 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럼 플러스여야겠죠. 긴 기간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역대급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착각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10년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연준이 계속 돈을 찍어서 사줬잖아요, 장기 국채를. 그러니까 턴 프리미엄이 그것 때문에 점점 낮아진 것도 맞아요, 지난 10년 동안에. 근데 기관 참여자들,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10년밖에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제가 말하는 그런 디플레이션적인 침체에 대한 착각 때문에 턴 프리미엄이 엄청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많이 올라와도 마이너스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루팅에 최근에 대표님이 네네. 준호 씨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네네. 과거부터 네. 현재까지 대표님의 어떤 투자 전망에 대해서 모아놓은 어떤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놨는데, 네네. 제가 어떻게 보면 과거 전망을 항상 팔로우 해야 되니까 네네. 대표님이 정말 과거부터 오랫동안 일관된 주장과 일관된 목소리로 네, 아무도 안 들어도. 그렇죠. 아무도 안 들어줬을 때부터 꾸준하게 미국 장기 채권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장기채 10년물 기준으로 4.5는 굉장히 유의미한 레벨인데, 네네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6% 정도. 원래 4.5를 깼었죠. 네, 잠깐. 깼다가 혹시 예, 예. 지금 뭐 금리가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많이 오른 것인지 이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영상이 좀 쑥스럽지만 진짜 한 번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해보자. 그래서 물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고 저는 원래 글을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취미삼아 블로그에 글을 썼었고, 지금도 블로그 가면 다 그때 글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있을 거예요. 블로그를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닫아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프루팅과 블로그에 글을 썼던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장기채 금리가 제일 바닥을 찍었던 게 많이들 모르시는데 2020년 7월이에요. 예, 근데 저는 딱 그 7월에 이거 바닥 찍었다. 좀 명확한 시그널이 나와서 이제 연준이나 이제 그때 미 정부가 재정 정책을 팬데믹 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결국엔 다 모든 위기는 장기금리 상승으로 발현될 거다라고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이전부터 많이. 그게 이제 요새 워낙 장기채나 장기국채나 장기금리가 화두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도, 예전에는 제가 얘기를 해도 뭐 장기채가 뭔지 뭐 사실 그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고 되게 그래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장기금리는 저희가 전망하는 인플레이션의 오래될 장기화 이거를 떠나서도 말했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 돈 쓰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봤을 때 그 앞으로도 장기채를 찍어낼 이미, 그리고 확정이에요. 예정 지금 10월에 제가 알기로 되게 많은 물량이 예정이 돼 있어요. 장기채 발행 물량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하지만 부채를 사는 거거든요. 장기채를 산다라는 거는, 뭐 채권이라는 건 부채를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그렇죠. 누군가의 빚을 사주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빌리겠다는 사람이 너무 크게 빌리겠다라는 그 물량이 이미 지금 올해 4분기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 제가 전에도 강조드리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떠나서, 지금 뭐 비레크먼이 또 트위터에 썼던데 뭐 비레크먼은 뭐 이런저런 뭐 탈세계화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넣었지만, 그런 건 제가 다 100% 동의하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의 포퓰리즘적인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은 양의 빚이 더 필요할 거다. 앞으로도 계속 부채를 계속 내야 될 거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턴 프리미엄, 지난번에 자주 턴 프리미엄을 꼭 공부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데, 그 영상은 여기 해놓을 테니까.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유동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잡겠다고 블러핑하는 연준을 보고 두려워서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런 시장의 착각이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그 착각을 한 시장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내내 장기금리가 낮아졌었죠. 3.2까지, 4.2에서 3.2까지.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이제 지금 조금씩 시장이 현실을 자각하는 입장이다. 근데 그 자각하기 전에 그런 착각 때문에 턴 프리미엄이, 장기채 턴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 제가 간단히 그냥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현금에 비해 내가 오래 빌려줬잖아요. 짧은 부채에 비해 오래 빌려줬잖아요. 하루 빌려주는 거랑 10년 빌려주는 거랑 당연히 제 리스크가 차원이 다르죠. 그럼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수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채권에 대한, 그러니까 채권 단기물이든 현금에 비해 더 내가 거는 리스크를 나타내는 걸, 리스크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용어를 턴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극도로 마이너스에 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럼 플러스여야겠죠. 긴 기간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내가 오래 빌려줬으면은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죠?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뭐 갑자기 뭐 부채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예? 역대급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착각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10년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연준이 계속 돈을 찍어서 사줬잖아요. 장기 국채를. 네네. 그러니까 턴 프리미엄이 그것 때문에 점점 낮아진 것도 맞아요. 지난 10년 동안에. 근데 기관 참여자들,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10년밖에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제가 말하는 그런 디플레이션적인 침체에 대한 착각 때문에 턴 프리미엄이 엄청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 차트는 띄워드릴 건데 여전히 마이너스다. 많이 올라와도 마이너스다. 근데 이게 역사적 시계열을 제일 늘려서 보면, 뭐 예를 들어 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00bp였던 게 뭐 마이너스 50, 뭐 그리고 여전히 마이너스다라고 했지만 플러스로 300bp도 가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근데 일단은 아무튼 0 이상으로 가야 된다. 왜? 미국이 이렇게 그냥 인플레이션 뭐 다 때려칠게요. 인플레이션 얘기 그냥 빼고 계속 쌍둥이 적자, 전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적자를 내고 있는 미국이, 심지어 이번 부채 협상 때도 보셨잖아요. 그 부채 협상 한도 안 늘려주면, 돈 더 빌리게 못하게 하면 우리 이자도 못 낸다. 디폴트다. 그걸로 옐런이 대놓고 협박하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로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폰지나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차이죠? 내가 돈을 더 빌려야 이자를 낼 수 있다. 돌려막기. 네. 네. 근데 왜 아직도 자발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모르겠고, 특히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이 위기 시기에 진정한 안전자산은 장기채가 아니라 금이죠.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상황, 디플레이션 위기가 만에 하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정말 유동성이 없어서 부러지는 그런 신용 위기가 온다. 2008년과 같은 70년대가 아니라 그런 게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도 금은 아주 잘합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하는 게 금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일 때 제일 잘하는 게 금인데 왜 자꾸 미국 정부한테 자발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 말은 요새 장기금리는 아직 더 남았다. 예, 더 남았다. 단기적으로는 전 모르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또 뭐 하락할 수 있고 금리가. 다만 장기 국채는 비레크머니 30년물 기준 5.5가 적정이다 얘기하던데, 저도 뭐 그 수준이 향후 오랫동안 적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정, 평균선이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평균 아래에 너무 오래 머물렀잖아요. 그럼 이게 저희가 말하는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뭐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지금 제가 앞서 말한 거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전혀 상관없이 턴 프리미엄이나 지금 미국이 그렇게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도 계속 돈을 빌리려고 하는, 한마디로 어떤 한 가게가 정말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월에 뭐 200밖에 없는데 월 1000, 2000, 3000 신용카드 돌려막아서 더 큰 걸로 계속 더 발행하는 꼴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거나 2차 스파이크가 특히 온다고 한다면 제가 말했듯이
저는 비레크먼이 말한 평균선은 뭐 그쯤일 수도 있겠으나 예. 밴드 상단은 절대 그거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제 전망이 어떤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겠죠. 정말 오랫동안 네, 저는 오랫동안 얘기했고 저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성장주 특히 그 멀티플이 아주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의 멀티플은 크게 수축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크게 올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때 되면 그 PE가 정말 그 영상에서 보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무튼 최소 되게 많이 뭐 S&P 기준으로 진짜 멀티플이 한 1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장기금리의 상승이 동반이 된다면 동반이 될 걸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주 주식 투자자들 장기 채권 투자자뿐만 아니고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성장주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TMF라고 네네. 미국채 10년물 세배 레버리지 네네. 이 채권 이 ETF에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기사 보기로 거기 매수하신 분의 99%가 지금 손실 중이라고 거의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좋은 이 영상이니까 보고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워낙 그리고 또 더 장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이 좀 안 좋은 거는 그분들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안전자산이라 생각하고 잘못 배워서 투자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해칭으로 투자를 한 건데 제가 전에 영상들에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오히려 주식에 대한 해칭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 주식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산이어서 깨지는 거라면 그죠? 유동성이 많을 땐 완전히 위험한 자산이다. 그러니까 주식 나스닥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무튼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다음 주제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